자, 우리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사기 중에서 가장 큰 사기가 5.18 사기인데요. 이 5.18 사기를 투쟁하시다가 진짜 투옥되셔갖고 몇 년 동안 감옥에 계셨던 우리 지만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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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지만원 박사님이 뭐 출마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연호애들이 아무 상관없어요. 자, 박사님 이것 때문에 몇 년 투옥되셨죠? 2년간 투옥되셔갖고 어디 교도소에 계셨어요? 서울구치소에. 자, 우리 지만원 박사님 오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참 애 많이 쓰셨는데 이제 선거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뭐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시점은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럼 당장 다음 달에 있는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뭘 챙기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사전선거 절대 하지 마자. 요거 하나 국민들한테 계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부정선거 타파, 뭐 부정선거 척결, 뭐 이것도 좋지만은 이것을 바탕에 깔고 당장 사전선거 하지 말자. 다음 달에. 이해가 됩니까? 사전선거 하면 안 돼. 맞아요. 예. 그거 하나만 국민들한테 좀 깨워쳐 주십사 하고. 네. 예. 제가 2002년 5.18은 북한의 소행이다 하는 그 발언을 해가지고 광주 교도소에 끌려가서 101일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광주로부터 소송을 당해요. 소송을 당해가지고 재작년에 2003년부터 2005년 1월까지 2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을 하고 만기 출소를 해서, 그 다음에 만기 출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광주 분들한테 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또 뜯겼어요. 4억 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저한테 남아있는 재판이 몇 개냐? 3개 있어. 3개. 3개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저는 그 모든 연구를 정확하게 했고 허위 사실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광주 판사놈들이 저렇게 어거지로 본다. 이렇게 제가 볼멘 소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골리앗을 돌 한 방으로 날린 다윗의 입장에 서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제가 5.18을 때려 부셨어요. 남은 거는 남은 재판의 판결문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되는 건데, 판결문에서 제가 이길 수밖에 없도록 판결할 수밖에 없는 제가 뭐를 가지고 있어. 무엇을 제출을 했는데 그게 바로 광수예요. 광수. 그 노숙자 담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국 1세대 교포인데 1.5세대 교포인데 그분이 미 CIA에서 영상 분석, 안면 인식 분석을 전공을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그 광주 현장에 있는 사진 수백 장을 보고 이 5.18은 북한이 일으킨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그 문헌연구, 전두환 내란 사건 수사 기록 18만 쪽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남북한 문헌에 쓰여 있는 활자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활자회단 이게 이 공신력이 있는 활자만이 이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제가 카더라 통신은 일체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수다 담요가 광주 현장에 있는 깨알 같은 사진을 전부 확대를 해가지고 661명이 북한에 출세한 사람 아무개인데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프로필을 전부 찾아냈어. 프로필을. 그럼 그거 하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하면 3년 10개월이 걸렸어. 그러면 이런 정성을 가진 애국자가 대한민국에 과연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나는 문서를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이거는 5.18은 북한이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를 냈고, 노수다 담요는 사진을 통해서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북한 인물일 수밖에 때문에 5.18은 북한이 저지른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헌 연구 따로 영상 연구 따로 이렇게 됐는데 두 개의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는 뭐 유튜버들도 그렇고 지만원이 광수를 그거 들추는 바람에 이거 개망신 당했다. 그 광수만 없었으면 5.18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건데 광수를 제가 노출시켜가지고 전 이제 좀 엉망이 됐다. 그런데 지금 제가 광주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이고 나는 이제 다윗인데 내가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이제 때려 눕힌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광수야. 그게 광수야. 예. 광수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한 방에 때려 눕히지 못해. 예. 이게 무슨 얘기냐? 2020년에 미 CIA가 이 비밀 해제로 해서 한국 정부에 이관한 문서가 이만큼 돼. 옛날에 전화번호보다 더 두꺼워. 근데 그 중에는 이런 얘기가, 이 보고서가 있어요. 광주 사건을 주도한 핵심 세력은 북한과 연계된 550명의 극렬주의자인데 550명. 그 중에 34명이 무고한 광주 시민 4명을 광주 전남도청으로 끌어다가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즉결 처분을 했다. 이게 CIA 리포트야. 그러면 요거를 뒷받침하는 사진이 있어야 될 거냐, 사진이. 그 사진이 5장 있어. 5장 있는데 5장을 보면은 선량한 광주 시민 아주 잘생긴 정말 핸섬하게 잘생긴 광주 시민 4사람들을 이 총을 든 무장한 개한 34명이 끌고 도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노수다 담요는 이 4명이 전부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광주 판사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 2004년에 한 언론 뉴스와 논단이라고 하는 한 언론이 미 CIA 리포트가 과연 맞느냐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 5장에 나타나 있는 그 끌려가는 사람 4사람이 다 그때 당시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어.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노숙자 담요가 밝혔을 때는 인정을 안 하더니 제3자 언론이 밝히니까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 그럼 4명을 끌고 간 사람이 34명인데 그러면 34명이 그럼 광주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광주는 대답해라. 근데 광주가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 뭐냐 하면은 그 34명의 오야봉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 아주 체격이 아주 단단하고 한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한 손에는 M16 유탄 발사기를 들었어. 그 누가 봐도 그거는 34명을 주의하는 캡틴이야.
근데 그 캡틴을 광주 판사들이 지만원을 죽이려고 요 캡틴 요게 우리는 북한의 황장엽이라고 그랬거든. 71번 광수가 캡틴인데 34명의 캡틴인데 그 캡틴이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의 황장엽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근데 광주 판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아니야, 그 71 광수는 황장엽이 아니라 광주의 5.18 유공자인 박남선이야, 이렇게 판단한 거야. 그럼 박남선은 살인마로 처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한평 경찰관 4명을 버스로 갈아 죽인 사람이 이름이 배용준인데 그 사람은 그때 개헌군법회의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어. 그러면은 박남선도 34명의 오야봉인 박남선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박남선 말고 또 한 사람의 이제 덩치가 있는데 그거를 노숙다 잡냐는 북한의 대장 별릿 오국열이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근데 광주 판사가 그게 그 오국열이 북한 오국열이 아니라 광주의 듣보잡인 뭐 이름도 없는 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34명 중에서 2명은 광주 사람으로 판단이 된 거 아니야. 판단을 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왜 이제까지 처분을 안 했어? 이제까지 왜 재판을 해서 개헌국법회에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야 마땅한 인물이 바로 71 광수와 73 광수인데 이 사람의 처분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34명은 북한군이다. 두 번째, 광주 판사가 지만원을 죽이기 위해서 광주 사람을 5.18 34명의 캡틴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박남선이 사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재판을 받아서 사형원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못했잖아. 그러니까는 두 가지가 밝혀진 거야. 하나는 그 34명은 북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광주 판사님들이 사기 협잡지를 했다. 지만원을 죽이려고 북한 사람을 광주 사람이라고 했는데 광주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니까 그 광주 사람이 살인 혐의로 처벌을 받았어야 했는데 처벌이 안 됐다 이거야. 이게 애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판사한테 저는 6번째 벌써 50페이지 70페이지짜리 준비 서면을 써서 요 34명에 대해서 밝혀라. 또 박남선과 지용이 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해라. 이렇게 광주 판사들한테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주 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느냐. 이긴 거죠. 확실히 이긴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단지 없으시면 전단지 달라고 해서 가지세요. 그것을 이후제 좀 설명을 하세요. 이거 5.18 확실히 지만원이가 까부순 거예요. 5.18하고의 전쟁에서 지만원이가 승리한 거예요. 단지 마지막 판결문을 통해서 그것을 팔자로 인정받는 것만 남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셨는지 뭐 이렇게 신나해하는 얼굴도 아니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면은 여러분들은 신이 나서 전부 일어서서 박수를 치실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설명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튼 다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하면은 제가 드린 그 전단지를 몇 번이고 읽으세요. 몇 번이고 읽으시고 이후제 좀 전파를 하세요. 이 5.18만 이기면요. 5.18만 들면은 이게 빨갱이들하고 민주당하고 5.18이라고 하는 마패만 들면은 헌법도 주고 대통령도 주고 5.18을 이걸 때려 부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5.18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 내가 해서 중요한 게 아니야. 5.18만 때려 부수면은 저놈들이 북한이 저지른 대남 공작을 놓고
북한이 저지른 대남 공작을 놓고 광주의 구두닦이들 20세 전후의 구두닦이들이 이룩한 거룩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을 이제까지 속이고 세계 사람들을 다 속인 거예요. 이건 세계의 사기극이고 세계의 사기극이요. 여러분들 뭐 걸려서 나중에 뭐 5.18로 재판을 받아서 걸리면은 저 전단지 하나만 갖다 주면 끝이야. 저게 저 전단지가 5.18을 죽이는 막대야. 아시겠습니까?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박사님 이제 일부러 여기 전단지 인쇄해 오셨는데요. 제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무고한 광주 시민 4명을 즉결 살해한 34명의 정체를 못 밝히면 5.18은 세계적 사기극이다. 요 전단지 읽어보시면 짧아요. 5분이면 읽습니다. 요게 지만원 박사님이 2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최종적으로 만든 팩트 시트입니다. 요 팩트 시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달달달 애우면서 주변에 있는 가짜에 이렇게 속은 사람들에게 진짜 알려줄 수가 있어요. 짧습니다. 저는 지만원 박사님이 만든 책자, 작은 책자도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더 좋아. 이거 뭐 5분도 안 걸려서 다 읽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인쇄물인데 지금 우리 오경영 씨가 나눠주고 있으니까요. 요거 받으셔갖고 많이 읽고 좀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만원 박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집회를 위해서 진짜 노심초사 항상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일파원파 애국자 청년협회 회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일파원파 애국자 청년협회 박천진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멸공! 파이팅! 존경하는 선후배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말로는 안녕합니까 하고 묻지만은 진짜 안녕하신 분들 여기 아마 한 번도 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속이 쓰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시는데 이 지금에 돌아가는 꼴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십니까? 폭탄이 터지고 속이 터지지만은 차마 풀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에 나오신 것들이 대부분의 우리 선후배 동지님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방금 우리 지만원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5.18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놈들이 헌법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다가 5.18을 넣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5.18에 대한 진상 규명도 안 되는 상태에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갖다가 자유를 뺀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자유를 빼면 그 앞에 뭐가 붙겠습니까? 인민민주주의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용납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봐서는 아마 지금 예정으로 봐서는 5월 17일 날이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좀 땡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5월 17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6월 3일 날 지방선거에 동시에 붙이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몹쓸 놈들, 이 찐떼명이 이놈이 하는 짓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거는 분명히 분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있었던 뭐 조작 기소 특검, 조작 기소 특별 뭐 청문회 뭔가 하는 거 보셨죠?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우리가 조작 기소를 뭘 생각을 잘못했구나 라는 것이 명명백백이 드러났고 우리가 기소를 했던 것이 분명히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이놈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끝난 다음날 특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 특검법안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 내용 다 집어치고 제일 중요한 거, 기재명의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지금까지 나타났던 기재명의의 5가지 전과 그 다음에 나머지 12가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기소 중지를 하겠다, 기소 취소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특별검사의 법안의 제일 중점입니다. 그러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지휘해서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겠습니까? 왜 안 한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검사가 아무리 좌빨이 판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고 있는 검사들이 공소 취소라는 자기 목에 칼을 대는 그 취소를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검찰이 썩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가 그 공소 취소를 갖다 지 펜으로 지가 사인을 해서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총장,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도 그것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별검사가 뭐 350명의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장작 6개월 이상 동원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가 기소한 것도 아닌데 검사는 가장 기본이 기소 아닙니까? 기소. 자, 죄가 있는 사람을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까 재판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가 못하니까 책임없는 특별검사 약 6개월 정도 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끝내는 그런 특별검사를 시켜서 그 검사는 누구냐? 기재명의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그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과연 이 방법이 지금 우리 현명하신 우리 애국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는 천하에 못 들 일이고 앞으로 역사의 기록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명했고 그것을 조작 기소를 하고 해서 판정해가지고 했던 검사들은 분명히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정권이 바뀌면은 또 다른 법 왜곡죄, 자기네들이 만든 지놈들이 만든 법 왜곡죄에 의해서 분명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주저하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과연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세 두고 이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왜 지금 하겠느냐? 엄연히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에서 자기네들 말대로 승리를 하고 나서 이것을 해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하겠느냐? 그래서 5월 17일 날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느냐? 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지금 가짜 여론조사지만은 가짜 여론조사고 허점이 많은 여론조사지만은 기재명의의 인기도가 뭐 60몇 프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때 한번 해치우자. 이때 하는 것이 가장 호환이 적지 않겠느냐. 자, 그 특별검사법에 의해 가지고 인기 투표에서 조금 내려오는 거 그건 우리가 감수를 하자. 그러나 이 기회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가 증오하는 기재명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깨알깨알해서 SNS에 올리고 해외 가서까지 올리고 그런 X가 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국회에서 알아서 한 거야. 우리가 평소에 봐왔던 지금까지 봐왔던 기재명의의 수법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왔던 기재명의의 악랄한 심성, 그동안 사기쳐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5월 첫 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주 정도의 기간입니다.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그 상황을 우선 당면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한원 박사님께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 말씀하셨는데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
사전투표는 5월 30일, 31일 이틀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5월 17일 이후에는 사전선거를 하지 말자, 본선거를 하자, 본선거를 하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좌절감을 느꼈고 많은 억울함을 느꼈고 많은 애처로움을 느꼈지만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을 여러분 애국 선후배님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